안녕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의리도 신의도 없던 남편과의 인연을 끝낸 40살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리나 신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지켜야 부부관계가 원만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아온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자는 돈이 없어봐야 진면목이 나오고 남자는 돈이 많아봐야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 남편은 돈이 많아지니 사람도 바로 달라졌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제 가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하시던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고 손맛이 좋으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닮아 손맛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엄마의 일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낙방하기도 했고 또 그맘때 엄마의 건강이 몹시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도와 아르바이트식으로 가게 일을 거들다가 나중에는 제가 아예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죠. 엄마 닮아서 손맛이 좋다며 반찬 가게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단골도 많았죠. 그 남자 역시 저희 반찬 가게의 손님이었습니다. 또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데다 오며 가며 저희 엄마랑도 잘 아는 사이였고 나중에는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 남자는 조리학과를 졸업했고 요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그 남자는 저희 엄마 가게에 와서 반찬을 잘 사갔어요. 저는 요리사가 왜 직접 반찬을 안 해먹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느냐 웃으며 물었는데 그 남자 한다는 말이 하루 종일 음식하는 일을 하다 보면 지쳐서 본인을 위한 음식을 따로 만들 에너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멀리 떨어진 지방에 계신데 저희 엄마 반찬이 꼭 부모님이 해주시는 반찬 같아서 잘 이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몸에는 늘 음식 냄새가 짙게 배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아대가 있었어요.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 손목이 자주 아픈 것 같더라고요. 일과 음식 냄새에 찌들어 있긴 했지만 본인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 같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운영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그 남자가 그것도 능력이라면서 그리고 자기가 먹어봐도 제가 만드는 반찬이랑 저희 엄마가 만드는 반찬이랑 맛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보고 손맛이 좋고 음식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힘입어서 저도 엄마를 대신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맘때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가게 운영에 결국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10개월 뒤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빈소가 차려진 날 그 남자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엄마의 빈소를 지켜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저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가게 단골이자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인연을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 후 본인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식을 파는 식당을 호기롭게 열었는데 장사는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맛이 나쁘진 않지만 평이했고 일부러 찾아올 정도의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었고 소소하게 운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맘때 건강상의 문제로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일도 좀 쉬고 싶었고
또 마침 괜찮은 조건으로 저희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겼고 그 후 저는 남편의 가게 일을 간간히 도우며 병원을 다니고 제 몸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그맘때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 키우고 제 건강 관리에도 힘쓰며 지냈죠. 그렇게 아이가 4살 정도 됐을 무렵 남편은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으니 저하고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하잡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도 아깝고 아이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면서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남편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밑반찬들은 제가 담당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 메뉴에 집중하고 반찬들은 제가 전담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장사도 더 잘 되긴 했어요. 블로그 리뷰 같은 걸 보면 꼭 반찬이 맛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반찬 따로 안 파냐고 하는 손님들도 많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반찬도 소소하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남편과 영업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늘고 장사도 더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윈윈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가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많이 늘고 장사가 잘 된다며 제 덕분이라는 소리도 잘했죠. 안정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직원도 고용하고 좀 더 여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주방에서 일만 하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운동을 시작했고 자전거에도 갑자기 흥미가 생겼는지 쉬는 날에도 자전거도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활동도 하더라고요. 취미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저도 남편이 그렇게 해도 별로 상관 안 했습니다. 물론 저는 취미 가질 여유도 없이 가게 일을 하고 아이 육아하느라 바빴지만 남편이 취미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밤 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도 이해해 주려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숨 쉴 구멍은 주자 생각하면서요. 제 딴에는 남편을 많이 위한 행동들이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제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고 열받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도 늘어나고 무리해서 외제차를 사더라고요. 외제차는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는데 남편은 잘 나가는 맛집 사장인데 이 정도도 안 타느냐 그랬습니다. 솔직히 장사가 나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가게가 엄청 유명한 가게거나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 맛집인 것도 아닌데 남편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 약속이 더 많아졌는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술 마시고 집에 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하루는 누구랑 그렇게 술을 마시느냐 했더니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친구가 하나 있답니다. 이름이 조윤성이라고 했습니다. F&B 관련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랑 잘 맞고 음식 관련한 얘기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식당 와서 음식도 먹어본 적 있다는데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었답니다. 저는 남편 친구가 왔다 간 줄도 몰랐는데 왔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맘때 그 친구랑 부쩍 친하게 지냈고 약속도 자주 잡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 친구랑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삶의 활력소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남편 삶의 활력소라고 하니까 저도 좋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제 결혼 생활을 갈갈이 찢어놓을 줄은요. 한 번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그 친구가 우리 식당 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며 밀키트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보통 밀키트로 제작을 해서 팔 정도면 엄청 유명한 맛집이라던가 음식 명인이라던가 유명인이 만든 음식이라던가 그런 음식들을 제작하지 않나요?
저희 가게는 장사와 매출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냥 동네에서 소소하게 잘 되는 식당일 뿐이었습니다. 유명한 맛집도 아니었고 줄 서서 먹을 정도의 신박한 맛이나 메뉴도 아니었죠. 물론 저희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 메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밀키트로 제작해서 전국 유통을 시킨다니. 저는 단박에 사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미간을 확 찌푸렸죠. 아, 사기라니. 그렇잖아. 우리 메뉴가 뭐 대단히 특별한 것도 아니고 멀리서 우리 메뉴 먹으러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밀키트로 제작을 해. 제 말에 남편은 자존심 상한다는 듯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외식업 전문가가 먹어보고 사업성이 있다는데 왜 당신이 초를 쳐? 내 음식이 그렇게 별로라 이거야? 당신 음식 맛있지. 맛있는데 좀 상황이 그렇다 이거야. 내 음식 멀리서 먹으러 온 사람 많아. 단골도 많고. 보면 몰라? 그 조윤성이라는 사람 신원 확실한 사람이야? 제 말에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당연히 확실하지. 그럼 뭐 사기꾼이냐 그런 뜻이야? 무슨 회사인데? 어디 봐. 명함 같은 거 없어? 남편은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보는 회사였는데 직함은 이사더라고요. 이사? 뭔 놈의 회사길래 마흔도 안 된 사람한테 이사 직급을 줘? 규모는 좀 작아도 성공시킨 제품도 꽤 돼. 하면서 밀키트 이름들을 얘기해 주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명함에 적힌 회사가 맞더라고요. 여길 다닌대? 그 친구가? 아, 그렇다니까. 아, 속고만 살았나? 사무실은 가봤어? 아, 당연히 가봤지. 거기가 규모는 좀 작아도 엄청 실속 있어.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고. 저는 그 후로 그 회사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남편 말 맞다나 규모는 좀 작아도 성공시킨 밀키트 제품도 꽤 있고 탄탄한 회사 같더라고요. 남편은 사무실까지도 가봤다고 하니 사기는 아닌 것 같았죠. 따로 우리가 돈 주고 이런 거는 없는 게 맞아? 아, 없대. 우리가 돈을 왜 줘? 그 사람들이 우리 음식에 투자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밀키트 제작해서 돈을 벌면 저희한테도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윤성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을요. 저는 완전 경악했죠. 그럼 여태까지 뻔질나게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랬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고?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뒤통수가 다 얼얼했습니다. 남편한테 제대로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한테도 미쳤느냐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뭐가 문제냐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허구한 날 만나고 다니고 술 마시러 다녔는데 그게 여자였다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니야? 아주 당당히 바람을 피고 다니셨어. 뭔 바람이야. 왜 이렇게 오버해? 그냥 친구고 같이 사업하는 사이니까 만난 거지. 아주 당당하네. 40살 먹은 남녀가 둘이서 만나고 술 처먹고 다니는 게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 술 처먹는다니. 말 좀 상스럽게 하지 마라. 아, 진짜. 이게 상스러워? 네가 하는 짓은 고상해? 너 그년이랑 뭔 사이야? 아, 진정 좀 해. 뭔 사이야. 그냥 친구 사이라니까. 그리고 둘이 아니라 셋이서 만났어. 그 회사 대표가 은성이 오빠야. 나랑 조은성 오빠. 이렇게 셋이서 만났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년한테 전화해. 아니, 여기 오라 그래. 아, 진짜 왜 이렇게 난리야. 누가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하던 사람 아니랄까봐.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죠.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순수한 친구 사이이자 사업 파트너인 사이인데 왜 난리냐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사람? 당신 나를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네가 너무 난리치니까 나도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아, 제발 오바 좀 하지 마.
성별만 남녀일 뿐이지 그냥 친구고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남편은 자기가 더 펄쩍 뛰면서 저한테 오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데 자기들은 아무 사이 아니라고 잡았대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별만 남녀지 그냥 친구 사이이자 사업 파트너라고 했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또 걸렸습니다. 남편이 썼던 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자 가방과 화장품, 옷 등으로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더라고요. 당연히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었으니 그 좋은 성이라는 여자한테 준 거였습니다. 500만 원 카드를 긁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친구 사이고 사업 파트너인가요? 저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고 남편은 내 사업 더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 정도 선물도 못해? 라면서 지가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헛소리 말라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고 어떤 와이프가 남편이 여자한테 500만 원 쓰는데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에게 잘 봐달라며 쓴 돈이구나 하겠느냐고요. 저는 남편과 심하게 싸웠고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겠다며 남편 폰을 뺏었어요. 그리고 저를 말리는 남편을 피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조은성 씨, 나 남재균 와이프인데 당신이 내 남편한테 가방 받고 화장품 받고 그랬지? 네? 사업 핑계 대면서 유부남한테 그렇게 뜯어먹고 싶어요? 당신 뭐야? 꽃뱀이야? 저는 핏대 세워서 따지는데 남편이 폰을 확 뺏어서 통화를 꺼버리더니 그 폰을 벽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제 등 뒤로 폰이 날아가서 박살이 났고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남편은 미쳤느냐고 왜 사람 질리게 만드냐고 눈을 뒤집고 고함을 질러대는 겁니다. 반찬가게 사장과 손님으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10년 넘게 봐왔지만 그런 미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 같기도 하고 서글픔 같기도 했고 본능적으로 남편과 나의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저는 박살난 남편의 폰을 멍하게 보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교양 없이 이딴 짓을 벌이냐며 제가 하는 짓이 너무 상스럽고 천박하답니다. 그 여자랑 자기는 순수한 친구일 뿐인데 제가 하는 짓이 미저리 같고 지긋지긋하다고 아주 생난리를 퍼붓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랑 10년 가까이 살면서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선물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직접 사라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했던 게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이 그 여자에게 선물을 주고 그 여자 편을 들고 그 여자에게 꽃뱀이라고 했다고 이 난리를 치고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 남편과 저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게에서도 딱 필요한 얘기 말고는 사적인 대화는 아예 안 했고 가게 직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냈을까 남편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저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래도 그년이랑 바람피는 게 아니냐 따졌는데 남편은 그 여자랑 아무 상관없고 그저 제가 지겹고 싫답니다. 제가 우악스럽고 상스럽고 오랫동안 저를 참아주었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지가 참긴 뭘 참나요? 제가 그동안 참아줬죠. 남편의 이혼 요구에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은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죠. 그 가게가 당신만의 가게냐고 나도 내 시간을 갈아 넣었고 반찬은 내가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기 음식 먹으러 오지 반찬 먹으러 오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당히 저를 대신할 식당 참모까지 구한 겁니다. 가게에서도 저를 쫓아내려 하고 이혼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 여자 때문에 이런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 폰도 뒤져보고 블랙박스도 안 뒤져본 건 아닌데 증거라고 할 만한 건 다 지우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제 직감으로는 바람이 확실한데 물증이 없었죠.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회사 이름을 떠올려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주소대로 찾아갔죠. 상간녀를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물증도 없는데 뭐라고 따져야 하나. 내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 회사를 찾아간 저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저는 그 사무실을 갔다 오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편에게 제가 들은 이 일을 다 얘기해 주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니 급기야는 집을 나가고 이혼 소장까지 보내더라고요. 그 이혼 소장을 보는데 저도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좋다고. 협의 이혼 해줄 테니 소송할 필요 없다고. 대신 재산 분할 똑바로 하자고요. 저는 집은 물론 가게에도 내 기여도가 있으니 가게 지분까지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로 남편과는 실랑이가 있었으나 어쨌든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입장이었고 또 법적으로 따져도 저에게 집과 가게에 관한 지분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가게는 손대지 말고 집을 저에게 넘기기로 합의를 보자고 했어요. 가게는 저하고 지분 다툼을 절대 할 수가 없고 또 밀키트 사업도 시작할 거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안 됐으니까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 남은 대출 안고 집은 제가 온전히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이 양육권이나 친권도 제가 가지기로 했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도 지급받기로 협의를 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듯 했고 집을 저에게 줘도 가게도 있고 사업도 확장할 거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소송 대신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강경하게 이혼 안 하겠다 하더니 왜 마음을 바꿨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와이프 배신 때리고 가게에서 쫓아내고 이혼해달라 그러고 나라고 당신한테 무슨 정이 남아있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겠어? 내가 무슨 배신이야. 나는 조윤성이랑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 예, 그러시겠죠. 설령 당장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한들 당신 마음속에 조윤성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남편은 그 말에 찔렸는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직접적인 바람이 아니라고 해도 남편이 조윤성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랑 정리하고 조윤성이랑 잘해보고 싶다는 건 저도 다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함께한 와이프를 가차없이 내친 거겠죠.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고 저도 끝내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던가 슬프다던가 하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고 저는 집을 정리하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반찬 가게뿐이었고 저 혼자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해야 되다 보니 더 심기일전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전에는 그냥 만들어 놓고 판매만 했다면 이제는 정기 배달 주문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위치를 잘 잡은 덕에 초창기부터 장사는 나쁘지 않았고 운영도 나름 잘 되었죠.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이 있어서 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가게로 아이를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혼하고 건너서 들으니 남편은 그 상간녀와 상간녀 오빠랑 같이 밀키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샘플도 나오고 뭐 요즘 K푸드가 인기라서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사업으로 큰돈 벌 거라는 기대가 아주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내 돈이 왜 들어가냐고 큰소리 쳤던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라고 하더니 웬걸 주변 지인들한테는 그 여자랑 곧 재혼할 거라고 하고 다녔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럴 줄 알았다 싶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면접 교섭일이 있어서 전 남편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저는 아이 데리고 가서 7시 전까지는 꼭 가게로 다시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7시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반찬 몇 개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는다고요. 저는 내가 왜 주냐고 먹고 싶음 사서 먹으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와, 이거 얼마 한다고. 참 너무하네. 저는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아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궁시렁대더라고요. 참나. 그래, 내가 돈 주고 산다. 몇천 원짜리 이거 팔아서 떼부자 되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기분 나빠서 팔 거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팔든 안 팔든 주인 마음이고 나는 팔 생각 없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와, 그래 알았다. 근데 이미 이혼도 했고 다 끝났는데 이렇게 날 세울 거 있어? 너도 어지간하다. 10년 같이 산 와이프 쫓아낸 당신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낼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 참나.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거지. 가게에서 쫓아내고 이혼 소송까지 했던 게 누군데. 됐고 이런 말 그만하자. 안 가? 아, 당신하고 나하고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야. 서로 원하는 방향이 너무 달랐어. 당신은 그냥 이런 소소한 가게 운영하는 게 맞는 사람이고, 나는 좀 더 큰 물에서 노는 게 맞았던 사람이니까. 가는 길이 달랐던 거야. 참나. 예, 그러세요. 큰 물에서 실컷 노세요. 내 제품 다음 달이면 출시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그거 확실한 거야? 당연히 확실하지. 외국에서도 판매될 거야. 그 여자가 그래? 조윤성이? 그래. 저는 남편을 가만히 보는데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말해주려다가 내가 뭐하러 말해주나 싶었습니다. 아휴, 말을 말자. 뭔 말을 말아. 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하지. 너 그 여자랑 그 여자 오빠가 하는 회사 사무실 가봤다고 했지? 그래. 직원은 있든? 오. 그 사무실 동네가 어딘데?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동네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인터넷에 쳐봐. 그 회사 그 동네에 있는 거 아니니까. 제 말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더라고요. 뭐라고? 뭔 소리해? 거기 아니고 다른 동네라고. 인터넷에 직접 쳐보라고. 그 여자가 준 명함이랑 인터넷에 있는 주소랑 다르니까. 그리고 진짜 그 회사의 이사 이름이 조윤성은 맞는데 진짜 조윤성은 남자야. 남편은 이게 다 뭔 소리냐는 멍청한 표정만 짓고 있더라고요. 아휴, 답답하. 뭐? F&B 제작회사? 오빠가 대표고 본인은 이사라고? 내가 들은 거는 그 여자 오빠 없대. 오빠가 없다니. 그게 무슨... 사기당한 거라고. 뭔 소린지 몰라? 그 여자랑 그 대표라는 남자가 짜고 치고 사기친 거야. 그 여자가 진짜 조윤성 이사도 아니고 그 대표라는 사람은 조윤성 오빠가 아니라 조윤성 남편이라고. 제가 진실을 말해주자 남편은 멍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 진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냐고요? 그 여자 만나러 그 회사를 찾아갔을 때였어요. 인터넷에서 주소 찾아갔었고 조윤성 이사님 좀 만나러 왔다고 했죠. 남편 말 맞다나 규모는 크지 않은 회사지만 그래도 직원 수는 좀 있고 한창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 조윤성 이사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저희 남편과 가게 이름을 얘기했는데 진짜 조윤성 이사가 하는 말이 저희 남편도 모르는 사람이고 가게 이름도 처음 들어본대요.
자기들이 밀키트 관련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유명 맛집이나 유명 셰프들과 협업해서 일하는데 그런 가게는 처음 들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처럼 밀키트 협업 제안을 받고 연락 왔던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자기들이 제안한 곳이 전혀 아니라면서 아무래도 자기들 회사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조사를 문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협업 제안을 받았다는 가게를 알려달라 했고 곧장 찾아갔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을 만났더니 자기들도 제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돈 필요 없다더니 나중에는 투자금을 달라고 하더라.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진짜 회사는 따로 있었고 그 사람들은 사기꾼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얘기하려다가 골치 아파서 그냥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게 사장님 하는 말이 조윤성 이사라는 여자가 제안을 했고 그 대표가 조윤성 이사의 남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에게는 본인과 대표가 남매 사이라고 했고 그 사장님에게는 부부 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사기였구나 완전히 깨닫게 되었죠. 처음엔 남편에게 그 말을 해줄까도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맘때 집도 나가고 이혼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도 열받아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직접 확인해 본다며 조윤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윤성이 해외 진출권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전화는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똥줄 타는 얼굴로 황급히 저희 가게를 떠났어요. 그 후에 들어보니 남편은 사기를 당한 게 맞았습니다. 남편처럼 당한 자영업자들이 여럿이었고 가짜 조은성과 그 대표라는 사람은 부부가 맞았어요. 한마디로 부부 사기단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투자금 받아서 해외로 튀었다고 했고 이름도 아예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여러 F&B 회사를 사칭하고 다녀서 명함도 다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상당한 금액을 사기로 날리게 된 거였죠.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자기 음식이 밀키트로 출시돼서 전국적으로 팔리고 또 조윤성이라는 여자와 재혼까지 하려고 꿈에 부풀었다는 게 너무 어이없고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얘기 안 해줬느냐 원망을 하는데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해주나요? 뭐가 예쁘다고요. 남편은 그 후로 한동안 면접 교섭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남편 가게 장사도 예전 같지 않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가게는 제 반찬 덕에 잘된 영향이 컸는데 더 이상 제 반찬이 없다 보니 특성도 없고 장사도 그저 그랬던 것이었죠. 사람이 성공하려면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줄 알아야 하는데 남편은 본인의 능력치를 너무 과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자기는 큰 물에서 놀 거라며 저 쫓아내고 이혼 요구하더니 결국 사업도 물 건너가고 가게 매출도 갈수록 떨어져서 속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의리도 신의도 없던 남편과의 인연을 끝낸 40살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리나 신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지켜야 부부관계가 원만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아온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자는 돈이 없어봐야 진면목이 나오고 남자는 돈이 많아봐야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 남편은 돈이 많아지니 사람도 바로 달라졌던가요. 남편과 저는 제 가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하시던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폈습니다. 저는 엄마를 닮아 손맛이